책 속으로 물들다 종이로의 초대장. 안녕하세요. 오늘도 종이로의 초대장을 받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여행을 책임질 모자장수 이승준입니다. 저번 여행에서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속으로 떠나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죽은 엄마의 데이터를 찾기 위해 엄마의 과거를 추적하다 엄마로서가 아닌 한 사람 김은아에 대해 알게 되고 진정으로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세계,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감춰져 있던 소중함을 느껴봤던 세계,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짙게 남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생생한 경험을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어떤 여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잠시 후에 더 흥미로운 오늘의 행선지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우선 출발해볼까요? 여행의 시작, 대화의 발걸음. 드디어 여행의 시작이네요. 오늘도 행선지를 향하는 길이 복잡하니 조심히 따라오세요. 오늘은 조금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청춘의 날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목표로 가득 찬 열정적인 날들을, 어떤 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날들을, 어떤 분은 지나가 버린 것들에 대해 후회하는 날들을, 또 어떤 분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날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청춘이란 뭘까요? 청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젊은 나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시절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뜻에 더욱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라는 뜻에 마음이 가는데요. 사실 청춘이란 위에 두 가지 뜻보다 많은 뜻을 내포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청춘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청춘을 모르고 청춘을 떠나보낸 뒤 후회를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청춘을 잘 다루고 있는 세계로 떠나볼 텐데요. 바로 황석영이 만든 세계, 개밥바라기별입니다. 이곳에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여러 청춘의 이야기가 잘 담겨 있는데요. 곧 개밥바라기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청춘의 날에 대해 생각하시며 여행 즐겨주세요. 신비한 종이나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여행의 시작이네요. 여기가 바로 황석영이 만든 세계, 개밥바라기별입니다. 이 세계에는 여러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준, 영길, 인호, 상진, 정수, 선희, 미아가 바로 주인공인데요. 베트남 파견이 결정된 준은 행정병의 도움으로 3일간 특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준은 오랜만에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고 소소한 시간들을 보내며 3일 뒤 귀대하는데요.
이때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공부에 뜻은 없었던 준, 그는 등산을 좋아했던 선배 이노와 결석을 하며 산을 타다 유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한 사건을 통해 영길이와 친해지는데요. 준은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이후에 대책 없이 무전여행을 떠나게 된 준과 인호, 화실에서 만난 선희와 선희를 통해 만난 미아와의 뜨거웠던 첫사랑, 상진과 정수를 포함해 한 무리가 된 친구들과 아지트를 만들어 335 모이고 했던 추억, 대학생 누나와 아픈 첫사랑을 경험한 상진, 정수의 황당했던 첫사랑, 퇴학을 하고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문학을 위해 여행을 다니는 준과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인호의 방황과 그보다 더했던 준의 고난함 등 파노라마처럼 그들의 청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겪는 주인공들의 사랑, 절망, 슬픔 등을 함께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 세계에서는 힘들었지만 너무나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던 청춘들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기도 뭉클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현실 속에서 이 세계를 마주하러 가볼게요. 여행의 끝, 현실로 넘어온 페이지. 벌써 여행의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왠지 멍청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갔던 준이와 친구들의 모습을 그린 색이었습니다. 어라? 저놈 많았네? 나는 두리번거렸다. 그가 손가락으로 저물어버린 서쪽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개밥바라기 보이지? 비어있는 서쪽 하늘에 지고 있는 초승달 옆에 밝은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가 덧붙였다. 잘 나갈 때는 샛별, 저렇게 우리처럼 쏠리고 몰릴 때면 개밥바라기. 나는 어쩐지 쓸쓸하고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이 구절이 바로 이 세 개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해 주는데요. 그래서 더욱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개밥바라기 별은 식구들이 저녁밥을 먹고 개밥을 줄 무렵 그 별이 떠 있다는 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개밥바라기 별은 지금 방황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는 청춘의 날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노력 그리고 인식에 따라 그 청춘의 날들이 샛별이 될 수도 개밥바라기 별로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곧 개밥바라기 별은 가능성의 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우리에게 더욱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청춘의 날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을 다해 혹은 방황하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다른 누군가가 보기에 우리는 지금 너무 차분하고도 눈부신, 그리고 앞날을 향해 부딪혀 볼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고단함에 맞서 싸울 힘이 있고 어두운 길을 밝혀줄 친구가 있는 그런 청춘의 날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여러분의 청춘이 샛별이 되어 밤하늘을 환히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책 속으로 물들다 종이로의 초대장, 길었던 11번째 여행이 끝이 났네요. 오늘 개밥바라기 별 속으로 떠난 여행 어떠셨나요? 너무 열정적이었고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 달려갔고 그렇기에 방황했지만 즐거웠던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색이었습니다. 이 세계를 통해 나의 지금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청춘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선사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런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신비하고 매력적인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종이나라 모자장수 이승준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여행 때 또 만나요. 책 속으로 물들다 종이로의 초대장. 지금까지 제작의 한기림, 기술의 김태영, 진행의 이승준이었습니다. 모자를 쓰시게 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솔직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태어나서 이런 모자 처음 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떤 종이나라 모자장수라는 컨셉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더 PD님의 컨셉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또 PD님이 준비해 오신 거라서 그 노력과 열정에 제가 감히 거절할 수 없어서 저번 홍보 영상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요. 다들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좀 위안을 삼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원래 평소에 책을 읽으시나요? 이거 말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한 학기 동안 책과 관련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책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 많이 읽으려고 책 사는 건 좋아합니다. 책 사는 건 좋아하는데 차마 그 200여 페이지가 넘는 책을 다 읽기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기림님이 보내주시는 대본을 받고 이 책 꼭 읽어봐야지 하고 사기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읽어볼 날이 꼭 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날이 꼭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네, 그래도 한 주 동안 이렇게 책을 대신이라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대본을 주셔서 좀 간접 경험을 하면서 좀 위안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대본을 읽는 아나운서로서 첫 화 때는 약간 네. 포괄적인 책 내용인 것 같은데 갈수록 네. 책에 발췌독을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발췌독이요? 네. 아니 이게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거 아닌데 저는 항상 똑같았어요. 다 읽으신 거죠? 저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이게 말하자면 제가 줄거리 요약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깊게 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슉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약간 블로그 같은 걸 많이 좀 참조를 해서 쓰긴 씁니다. 그래서 네. 하지만 참조일 뿐 제가 다 이렇게 바꾼답니다. 그럼 이런 한 학기 동안 네. 이렇게 세 명이 팀으로 이루어졌는데 팀 구원들한테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너무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달라 하는데 잘 안 해주세요, 두 분 다. 그래서 약간 좀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보냈는데 피드백 없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 마스터 톡방에 보내면 진짜 피드백이 진짜 한 10개 막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막이 막 몇 개 없고 막 이랬는데 그거를 괜찮다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게 약간 속상했죠. 저만 이 라디오에 애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우울했습니다. 그때는 계속 이렇게 카메라에 나오고 싶어 하셨는데 네네. 진행도 욕심이 있으신 건가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진행부를 하고 싶긴 한데 제가 말주변이 좀 부족해서요. 제가 만약에 발음도 좀 좋고 또 딕션도 좋으면 할 의향은 있습니다.
본인 규현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스스로에 누가 대해서 그러신 어떻게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현 아, 닮았다는 그럼 저는 이야기. 정말 영광입니다. 아 규현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은? 저는 규현을 사실 몰랐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약간 눈이 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그 기술부 역할이 비록 진행이나 기획, 제작이요? 제작이랑 진행이요? 진행이랑 제작에 비해서 조금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피드백을 주고 옆에서 같이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데 약간 그렇게 대면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 점 좀 아쉬워서 좀 약간 미안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 화까지 서로 오늘 대면 녹음 진행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서로 끝까지 힘내보면 좋겠습니다.